오신 분들이 골고루 꼭 듣고 싶은 얘기들 좀 다 듣고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게끔 제가 강의 내용을 이 짧은 시간에 한번 편집해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네? 네네. 네, 다 그냥 제가 종합적인 얘기 하다 보면은요, 다 관련해서 금방 눈치채실 수 있는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네. 일단 좀 근본적인 얘기부터 해볼게요. 이제 한 20년 전, 30년 전에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렇죠? 뭐 하나만 하면 먹고 산다라는 개념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런 개념이 없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데 평균 수명만 왕창 늘어났어요. 그렇죠? 지금 여기 적어주신 분이니까 50 정도이신 분이 앞으로 살 날이 반인 거예요. 그러면 웬날로 치면 30인 거예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좀 무서운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좀 다른 나라처럼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다 보니까 나이 들어서 정년까지 보장받거나 정년 이후에 무슨 할 거리가 생기는 게 아니라 점점 나이 들어서 뭐 일하기가 힘들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로 내몰리는 현실이에요. 맞죠? 그래서 창업박람회 같은 데 가면 바글바글 거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업박람회 가서 보면 우리가 많은 분들이 하는 창업이 비슷비슷해요. 제일 많이 하는 창업이 뭐죠? 치킨집, 빵집, 편의점, 커피점이에요. 평균 얼마 정도 들어갈까요? 평균 3억 들어간대요. 3억 정도 들어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의 평균 노동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네, 12시간 내외라고 합니다. 3억 정도 들어서 12시간 내외 노동을 하시는 분들의 평균 수익이 300만 원 내외예요. 그럼 많이 버는 분들도 있으니까 실제 적게 벌어가는 분들은 억수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최저임금은 올라가요. 그러면서 욕까지 먹겠죠. 한마디로 사실은 을의 위치인데 을한테 갑이라고 욕먹는 구조가 점점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어떻게 보면 알바생보다 돈을 못 벌어가는데 돈도 많이 들었고 리스크도 있는데 힘든 그런 현실이에요. 근데 그나마 그거는 그래도 가게라도 차리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저기 하다못해 저쪽 길거리에 노점 하나 한다 그래도 평균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3천만 원 들어간다. 3천. 여기 오뎅 장사 하나 한다 그래도 3천만 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온라인 창업 이러면 원래 제조업을 하신 분들은 정말 제대로 출발하신 거예요. 원래 온라인 창업하려면 제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만들었던, 수입했던, 아니면 도매상에서 사가지고 왔던 그 제품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걸 내가 직접 사진을 찍어야 되죠. 그리고 그거를 여기저기다 올릴 사람도 필요하고 이미지 작업할 사람도 필요하고 그런 어떤 체계가 다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옛날에 실제 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정비용이라는 게 생기죠. 재고비용, 그리고 이 상품을 둘 사무실이나 창고비용, 그리고 이 상품을 찍고 뭐하고 할 인건비, 적어도 한 3~4명은 필요했을 거예요. 고정비가 생기는데 이 고정비를 감당할 만한 이득이 빨리 발생하지 않으니까 마이너스 하다가 다들 망하는 구조가 생겨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무자본으로도 재고 없이도 여러분들 창업할 수 있어요 라는 개념을 제일 먼저 퍼뜨리는 거는 저희 도메토피아라는 회사예요. 도메토피아라는 회사예요. 근데 저희가 어떻게 퍼뜨리게 될 수 있었는지는 말씀을 어쨌든 드릴 텐데, 저희가 퍼뜨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업체들이 퍼뜨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온라인 창업을 나는 정말 온라인을 잘해, 사장님처럼, 그리고 나는 이쪽에 어떤 뭔가 막 욕심이 있어 라고 오시는 게 아니라 나는 100분의 1 정도도 투자하기 어려워요. 평균 어떤 창업하시는 분들의 비용이나 시간이나 100분의 1도 투자하기 어려워요. 이런 분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시간도 돈도 투자하기 힘들어 하시고, 그리고 장사라는 거에 별로 관심도 없고 오직 돈 버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 일을 시작한 게 된다면 잘 될 확률이 높을까요? 안 될 확률이 높을까요? 당연히 안 될 확률이 높겠죠. 잘 될 확률이 높겠어요, 설마? 그렇죠. 세상 천지에 그렇게 그냥 하기만 하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 성공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그런 설명회가 있다라면
저는 어쨌든 그런 걸 믿지 않아서 죄송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설명회를 기대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장사라는 개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가 파는 상품일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상품을 사는 고객일 거예요. 그런데 도메토피아처럼 여러분들 저희가 저거 다 부담하고요. 이거 갖다 파셔도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팔리면 저희한테 돈 지불하셔도 돼요. 라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물건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 상품에 대해서도 그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선생님, 상품에도 관심이 없고 구매하는 고객에도 관심 없어. 난 그냥 빨리 팔아서 돈만 벌고 싶어. 가능한 문제고 상식적인 얘기일까요? 아니죠. 이게 정말 슬픈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자기가 파는 상품에도 관심이 없고 구매하는 고객에게도 관심이 없다는 거는 장사에 관심이 없다라는 소리 맞죠? 맞죠, 선생님? 근데 사실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 제품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을까요? 도메토피아 상품, 그 많은 상품을 어떻게 다 알고 팔아? 그냥 아무거나 막 올리다 보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사의 개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사입처의 개념이에요. 사입처의 개념. 그런데 이 사입처의 개념을 모르세요. 그래서 사입처의 개념 좀 이따 다시 알려드릴 텐데, 일단 제가 오픈마켓 개념부터 좀 알려드려 볼게요. 옥션, 지마켓, 11번가, 인터파크, 스토어팜 대신 요즘은 스마트 스토어라고 되어 있죠. 스마트 스토어. 이런 것들을 오픈마켓이라고 합니다. 오픈마켓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판매자 수가 급증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사장님이 이마트몰에다가 물건을 팔고 싶다고 팔 수 있나요? 사장님이 롯데마트몰에다가 막 물건을 팔고 싶어. 무조건 팔 수 있나요? 없죠. 그것은 뭐냐면 그것은 입점물이기 때문에 입점물.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자산 규모도 있고 어떤 자격이 되어야 되며 입점 신청을 통과한 물건에 대해 한해서만 물건을 팔 수 있어요. 자격이 된다고 해서도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고 물건이 좋다고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심사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아주 빽빽하게 많은 물건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옥션지마켓은 빽빽하게 많은 물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 누구나 판매할 수 있다.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누구나 판매할 수 있다.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여쭤보신 거 답변을 드릴게요. 도매라고 검색하시면 도메토피아 말고 많은 업체들 나오죠? 우리는 도메토피아는 꼴랑 10,000개 제공하는 제품인데 우리는 70만 개 제공합니다. 우리는 몇백만 개 제공합니다. 이런 업체들 나올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업체들. 근데 그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오픈마켓이에요. 그리고 또 아까 마지막에 물어보신 건 조금 다른 성격인데 큰 의미에서는 별반 다르지 않는 거죠. 무슨 뜻일까요? 오픈마켓이라는 거는. 도매? 그리고 무슨 도매? 이런 데 있을 거예요. 그런 데가 오픈마켓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이에요? 사장님도 제조를 하지 않고 그냥 직접 수입을 하지 않아도 어딘가에서 도메토피아 같은 데서 그냥 DB만 끌어다가 그런 데다가 물건을 올려놓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분들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좋아요. 그거 100만 개면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어쨌든 그런 곳에서 물건을 내가 공급받는다, DB만 다운받아서 판다. 그럼 어떤 문제들이 생겨날까요? 어떤 문제들이 생겨날까요? 첫 번째, 당연히 원청에 의해서 공급받는 게 아니고 DB를 긁어다가 다시 올려놓은 사람한테 재가공된 거를 다시 다운받는 거기 때문에 단가가 안 맞겠죠. 단가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옥션에서 최저가 검색해서 그거를 긁어서 올리는 게 차라리 나을 거예요. 두 번째, 그쪽이 원청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 다 판매자가 다 공급자가 다르다 보니까 공급자가 몇만 곳이래요. 그러니 합배송이 안 되겠죠? 그 물건에 대해서 물어봐도 답변이 제대로 정확한 답변이 오기에는 만무하겠죠. 그렇죠? 피드백이 제대로 안 올 거 아니에요. 피드백이 느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냐면 그 물건 답변해주고 뭐하고 할 시간에 취소해주고 하나라도 물건 더 올리세요. 그럼 돼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네 번째 무슨 문제가 생겨날까요? 당연히 원청이 아니다 보니까 물건을 공급받아서 팔다 보면 별의별 문제들이 다 일어나요. 옛날처럼 검사 안 맡은 물건 팔기 어렵게 됐죠.
요즘 별의별 뭐 전환법이니 무슨 법이니 많아졌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특허 직접 되는 건 무조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다운받아가지고 판 물건이 특허에 걸렸어. 그래서 합의금을 3천만 원을 줘야 돼요. 그럼 그건 누가 물죠? 공급자가 무나요? 아니면 사장님한테 공급한 그 몰이 무나요? 아니죠. 사장님만 무는 거예요. 공급자는 책임 없어요. 왜냐? 원청이 아니거든요. 중개만 했을 뿐이에요. 중개만. 그러니까 온리 판매한 사장님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안 따져보셨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안 따져보셨을 거예요. 왜냐? 자기가 직접 돈을 주고 사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져야 된다는 거를 옛날서부터 생각해봤던 분들이라면 당연히 생각해봤을 문제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가 직접 사입을 한다는 개념을 생각을 안 해보시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사입처에 대한 문제를 따지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하신 부분도 거기는 뭐 선별을 하고 뭐하건 간에 어쨌든 원청이 아니라는 개념은 똑같고 중개몰이라는 개념은 똑같은 거죠. 그런데 도메토피아가 다른 거는 도메토피아는 직접 소싱을 하고 80% 이상의 물건을 직접 수입을 하는 원청에 가까운 회사고요. 직접 사진을 찍고 직접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서 그걸 제공하고 있는 업체고 직접 저희가 당진의 물류창고가 있어서 거기서 직접 재고를 두고 직접 공급을 하는 회사예요. 그러니 재고도 여러분들이 다 봐가시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운영을 하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관심이 없고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계속 오픈마켓에 대해서 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오픈마켓은 정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온라인 시장은 빨갛게 판매자들이 잔뜩 들어서 이제 더 이상 온라인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더 이게 어떤 시장성이 없지 않나요? 별 의미 없지 않나요? 그래도 이렇게 경쟁자가 많으니까 가격 경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부장님.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좋다는 입점물들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30% 이상이더라고요. 그런데 오픈마켓은 그 수수료가 그 절반도 안 돼서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좀 이따가 그 부분도 얘기 드리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온라인 시장은 레드오션이 아니에요. 아직도 헤엄칠 곳이 너무 넓고 많은 블루오션이에요. 그 개념 좀 이따 설명을 다시 드릴 거예요. 그런데 오픈마켓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냥 어떤 물건만 좋아서 올려놓으면 돈을 벌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건을 올려놨는데 왜 물건이 안 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좀 포기하시길 바래요. 그냥 단순히 물건만 올려서 옛날에는 식당 하나만 열면 무조건 먹고 살던 때 있죠? 요즘 그런 시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냥 물건이 있어서 물건만 올려놓으면 장사가 돼야 되는 시대는 끝난 지 옛날이에요. 이 개념을 그대로 생각하시고 나 이 개념보다 더 뭔가 실력을 쌓을 생각이 없다. 그냥 난 등록하는 것만 가르쳐 주세요. 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장사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다만 어쨌든 이 바닥에도 기본 베이직이라는 게 있는 건데 이 베이직을 익히는데도 별로 없고 익힌 사람도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것만 좀 익히고 어떤 제공받을 수 있는 것만 제대로 여러분들이 운영하실 수 있다면 아직 덤빌 곳이 많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다시 아까 오픈마켓으로 들어와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사장님이 1층에서 여기 우림 다이온스 요 건물이면 지하철하고 이어져 있으니까 사람이 많이 다니겠죠. 그렇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사람 많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1층에다가 비싼 돈을 줘서 가게를 얻었어요. 그리고 나 옷가게를 하고 싶어서 어디서 팔 옷들을 사가지고 오셨어요.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죠? 진열이죠. 그렇죠. 여기 진열부터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이 진열을 굉장히 중요해요. 온라인 시장에서도. 그렇죠. 그런데 입점물들 아까 말씀하셨던 롯데마트몰이나 뭐 이마트몰이나 아니면 무슨 뭐 그런 어떤 입점물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진열을 누가 하냐면 각 카테고리의 MD가 합니다. MD가. 그러니까 그 작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MD한테 잘 보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MD가 맞춰달라는 대로 요거는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요. 저건 저렇게 처리해 주세요. 이걸 제일 잘 이렇게 수행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는 MD 손에 의해서 팔고 말고 거의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오픈마켓에서의 진열은 누가 하는 걸까요? 네? 뭘로 하죠? 누가 한다고요? 네, 뭘로? 컴퓨터를 어떻게 해요? 진열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옥션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이제 볼펜을 팔아요. 좋습니다. 네, 산쇼핑 광고죠. 광고표기 있잖아요. 네, 여기에 산쇼핑 광고죠. 타워클릭 광고죠. 타워 등록 광고죠. 쭉 내려볼까요? 프리미엄 등록 광고죠. 프리미엄 등록이 아마 한 10페이지까지 이상은 갈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광고를 안 하고 여러분들이 베스트 판매자가 되는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있죠. 여기도 각 카테고리에 MD들이 있기 때문에 그 MD들하고 잘 친해져 놓으면 수수료도 더 적게 받고 뭐 잘 찍히겠죠. 다만 그 MD하고 친해지는 길이 너무나 어려운 길이라, 그냥 입점물들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길이라 거의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면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장님, 그러면 그 좀 좋다는 광고 키워드를 다 제가 구매를 해가지고 상위 노출시키면 그래도 기본 장사는 무조건 되는 거겠네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까요, 선생님? 여러분들이 광고를 많이 착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광고는 판매가 아니고 광고는 노출이에요. 노출. 그래서 노출을 하지 않고 장사를 잘할 수는 없다는 맞아요. 하지만 노출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장사가 돼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쉽게 생각하시면 명동에 사람 많잖아요, 사장님. 신촌에 사람 많잖아요. 거기다 가게 되면 무조건 성공하시나요? 거기다 되면 오히려 더 크게 망할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광고는 비싼 키워드를 해서 더 크게 망할 게 높은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숨어가지고 장사를 잘할 수는 없지만 무조건 노출은 해야 되지만 노출되었다고 무조건 팔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기본적으로 여기 목록 이미지가 있고 상품명이 있고 카테고리가 있고 만족도가 있고 후기가 있고 판매자 등급이 있고 그리고 또 들어가면 리스팅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요것들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 이상이 세팅되지 않고서는 구매 전환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돈만 나간다. 이게 정확한 뜻이에요. 그러니 이 기본적인 세팅을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엄청 중요해지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비를 그러면 광고비를 얼마 정도를 투자해야 돼요? 라는 질문에 제가 아주 표준안을 그냥 정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광고비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목록 이미지, 상품명, 카테고리, 리스팅 이미지, 판매자 등급, 후기 세팅에 최소한 7, 80점 이상 정도의 기본 세팅이 되지 않으면 광고비 쓰지 않는다. 이게 기본이고요. 그리고 이게 최소한 세팅이 됐다라고 한다라면 광고비는 그래봤자 이제 초기 등급일 테니까 내가 올리고자 하는 매출의 초기 등급에서는 20%까지는 투자하셔야 됩니다. 이 20% 안에는 물론 후기 세팅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들어갈 거예요. 작업 비용이라고 그러죠. 뭔가 어떤 그걸 깔아놔야지. 한마디로 바람잡이가 있어야 되나요? 없어야 되나요? 바람잡이가 있으면 야바인가요? 바람잡이는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무조건 필요한 거예요. 맞죠, 사장님? 바람잡이가 그거 다 사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어떤 장사의 메커니즘은요, 오프라인이건 온라인이건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시장 같은 데 열심히 조사하셔가지고 장사 잘하는 사람의 메커니즘을 따가지고 와서 온라인으로 이식을 하는 거예요, 이식을. 그런데 그 이식의 어떤 첫 번째는 뭐냐면, 초기에 어떤 올라가기 위해서는 바람잡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근데 요거 기본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바람잡이 비용이 들어갈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초기에 어떤 등급이다 그러면, 내가 올리고자 하는 매출의 20%. 내가 1억을 올리고자 한다면 얼마를 드려야 된다고요? 광고비로? 세팅 비용까지 합해서? 2천만 원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내가 3천만 원 이상 한 3개월 연속 찍었다. 라고 한다면 이때는 10에서 15% 정도로 광고비를 좀 다운시키는 겁니다. 근데 광고비가 다운이 안 되고, 오히려 올라가. 이거는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왁구를 잘못 맞추고 있고, 한마디로 바람 빠지고 있고 뭔가 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실력이 그만큼 안 되고 있다는 걸 한 거기 때문에 정비가 필요합니다. 어디 구멍이 새고 있는 건 뭔지 점검이 필요한 겁니다. 이 점검이 제대로 못하면 앞으로 남고 뒤로 까져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경영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3천만 원 이상 되면은 10에서 15% 정도로 광고비 세팅을 맞춰야 된다. 그리고 5천만 원 이상, 연 3개월 이상 찍었다. 이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의 연수익이 억은 기본적으로 넘게 되겠죠. 억을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뭔가 쌓아서 진짜 제대로 된 사업이라는 걸 해볼 수 있다라는 수치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는 광고비를 7에서 10% 정도로 세팅을 해놓고 내가 이걸 유지하면서 내가 그 정도 매출을 그대로 유지만 할 수 있으면 이때부터는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기본 실력도 돼 있고 기본 세팅도 돼 있구나. 이제 제대로 내가 어떤 출발선 현상이 쓴 거구나 라고 조금 자신감을 가져도 되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픈마켓 시장이라는 거는 굉장히 이 초기 셀러들한테 굉장히 좋은 시장이에요. 초기 셀러들한테 굉장히 좋은 시장이라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오픈마켓 시장이라는 곳은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계급사회라는 말은 보통 안 좋은 뜻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역동적인 시장이고 초기 셀러들한테 좋아요. 그 이유가 계급사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장님?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장님? 왜 그러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100명이 시작하면은요 90명이 그만두는 시장이 이 온라인 시장이에요. 그런데 그 90명이 정말 노력하고 정말 막 몇 억씩 투자한 사람이라면 90명씩 그만두는 이유 없을 거예요. 100명이 중에 90명이 난 돈 별로 없는데 나 그냥 돈도 별로 안 들인다는데 한번 해볼까 하고 슬쩍 발 들어놨다가 발 빼보고 슬쩍 발 들었다가 슬쩍 발 빼는 사람들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딱 여러분들이 마켓에서 물건을 팔고 무슨 뭐를 냈다라고 하면 따르릉 그러고 첫 번째로 전화 주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고객일까요? 아니죠. 광고 대행사입니다. 사장님을 위해서 좋은 자리를 사장님 언제 봤다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사장님을 위해서요. 참 대단해요. 사장님을 위해서 좋은 자리를 내가 맡아놨대요. 이거 남들이 가져가면 안 되니까 사장님 제가 사장님을 위해서 이거 맡아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이거 좀 하셔야 된대요. 그 사장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막 광고비를 써요. 근데 좋다는데 광고비는 자꾸 나가는데 이 매출이 없어요. 왜 매출은 안 일어나는 거야? 돈은 나가는데 그랬더니 그 광고 대행사장이 제가 분석해봤는데요. 사장님 물건이 좀 경쟁력이 없나 봐요. 좀 비싸고 좀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같은 그거 쓰시면 막 돈 많이 버는데 뭐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럼 내 단가를 다 낮춰야 되겠네. 그리고 단가를 막 낮추죠. 그래서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접게 되는 열애업이 어쩜 그래도 똑같고 어쩜 그래도 막 그럴까요? 그래서 그냥 그 누구나 생각하는 단가, 광고 그 외에 여러분들의 실력이 첨가될 게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온라인 창업 죽었다 깨나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거에서만 벗어날 수 있으면 내가 베이직한 실력 있죠. 아까 말씀드렸죠. 목록 이미지 이걸 이렇게 오픈마켓의 랜딩 페이지라고 해요. 저기 목록 이미지, 상품명, 카테고리, 리스팅 이미지, 그리고 후기 세팅, 그리고 등급 관리, 요 베이직한 거를 내가 그래도 7, 80% 이상 맞춰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으면 그때부터 광고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베이직한 거 안에만 들어가게 되면 10% 안에 들어가기 너무 쉬운 시장이라는 거예요. 오픈마켓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열의 9배 안에 들을 거는 장사하지 말 거고 열의 1명 안에 드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쉽게 접근했던 사람이고 베이직한 걸 가르쳐줬던 데들도 없고 단순하게 상품 등록하고 내리고 이것만 가르쳤지 더더군다나 이 DB 같은 경우는 DB 올리고 내리고만 다들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서 누가 어떻게 하면 뭐 요것만 맞추세요 그랬지 근본적인 장사라는 것 자체 이거는 어떻게 맞추세요. 왜냐하면 이걸 가르친 데는 거의 별로 없잖아요. 특히나 이런 자파 쪽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베이직한 것만 맞추면 열에 1명 안에 들어가기는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 안에 들어가면 9%, 8%, 7% 안에 조금씩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보여지는 세상이 급격하게 다르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오픈마켓의 굉장히 매력적인 이유예요. 왜냐, 오픈마켓은 어떤 상위 판매자가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사장님?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어떤 특정 상위 판매자가 계속 상위권을 유지해요.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그렇죠. 안 좋아하니까 여러분들한테 자리를 내려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셀러들한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3% 안에 들어가는 판매자야. 그럼 그런 정책이 짜증나겠죠. 짜증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상위 판매자들은 이제 광고비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줄일 수 있는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던 어떤 그 광고비가 줄어들면 얘네들은 수익률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비 경쟁을 끊임없이 붙여야 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그 신규 셀러들을 급상승시켜가지고 긴장감 만들어서 그냥 그 고정한 셀러들도 뭔가 다시 긴장하고 광고비를 쓸 수 있게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기 진입하기에는 굉장히 괜찮은 시장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사장님들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특히 이 앞에 사장님이 월 5천만 원 이상 이렇게 막 계속 만들어냈어요. 옥션에서만 하루 300만 원씩 매출이 있어. 그래서 다른 마켓까지 합하면 하루 500만 원 매출이 있어요. 그러면 한 달이면 억이 넘겠네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사장님 성공하셨네요. 부럽습니다. 축하드려요. 뭐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딱 지나가면서 사장님한테 성공이라고 하기엔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좀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사장님 기분 나쁘지. 당신은 얼마 매출이 있길래 나한테 그런 큰 소리 치는 거야? 이러는 거죠. 저는 사장님보다 훨씬 매출이 없는데 사장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드려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잘 생각해 볼게요. 사장님 막 그 매출이 많이 나오는 옥션에서 갑자기 전화가 와요. 사장님 그렇게 물건 팔지 마세요. 앞으로는 물건 이거 올라가면 다 내려버릴게요.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옥션하고 싸우시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사장님 아까 1층에서 막 가게를 낸다 그랬잖아요. 사장님이 그 각고의 노력 끝에 막 사람들이 줄 서서 뭔가 그 가게를 이용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재계약일이 다가오니까 건물주가 나가버리세요. 내가 하는 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투쟁기로 싸워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돈 더 줘봤자 나가라고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돈 더 줘봤자 수익률 개선도 안 되고 막 하면은 점점 힘들어지는 건 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장님? 예, 어디 뭐 바쁘신 일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오픈마켓에서의 성공은 제대로 된 성공이라고 하는 게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공이라는 기준에 있을 때 아마 여기 특히나 제조나 사업하신 분들은 다 느끼셨을 거예요. 왕년에 한 달에 몇천 몇억씩 안 벌어보는 사람 또 어디 있겠어? 왕년에 한 번씩은 다 그런 경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계속 그러냐? 별로 안 그렇단 말이에요. 사업의 성공의 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매출이 오르고 있느냐의 문제죠. 맞죠, 사장님? 반짝해가지고 내가 3천만 원 수익을 거뒀어. 근데 그 다음 그 달에 수익이 없어. 그 다음 달에 마이너스야. 그럼 어때요? 그 사업을 좋은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기다려봐. 몇 달 만에 또 내가 또 3천만 원 올리면 되잖아. 이런 사업은 결코 좋은 사업이 아니겠죠. 안정적인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부박판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온라인 창업의 성공이다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기 쇼핑몰,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자기 전용 쇼핑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전용 쇼핑몰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전용 쇼핑몰이 브랜딩이 됐어야 돼요. 브랜딩. 아까 이제 쇼핑몰을 그래서 분양받으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런 어떤 포털 사이트겠죠. 가장 유명한 네이버다. 똑같이 볼펜을 검색해 볼게요. 네, 100 이렇게 하면 네, 200군데가 넘는 업체가 이 볼펜이라는 키워드로 광고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CPC 광고라고 하고요. 70원으로 출발해서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이렇게 200군데가 넘다는 거는 이 키워드가 굉장히 비싼 키워드라는 뜻이죠. 비싼 키워드. 그런데 이렇게 비싼 키워드를 해가지고 그래 나 볼펜 하나 한번 사야지. 볼펜 한 20개만 사볼까? 라고 해서 들어가 봤어요. 138원이래요. 그런데 딱 클릭하면 뭐야?
최소 주문 수량이 1000개래요. 그리고 바깥에 있는 가격으로 주문하려면 10,000개 이상 주문해야 된대요. 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사이트들이 다 그래요. 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부 다 분양받은 물이고 복사물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다는 얘기고 한 개씩 낱개로 팔 수 없다는 얘기고 공급자가 몇천 군데씩 다 따로 있는 중개물을 분양받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래서는 뭐하면 뭐라고 하는 자기 뭐를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도매토피아에서 여러분들이 주인처럼 파는 게는 뭐예요? 이거 나 한 개 더 드릴게. 2개는 당연히 드리지. 1000개 사면 더 싸게 드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팔 수 있어야 되고, 사장님이 제조하는 상품 있으면 내가 갖다 여기 올려놓고 이거는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거예요 라고 해놓고 내 마음대로 뭐 간판도 바꾸고 내 마음대로 어떤 진열장도 바꾸고 이래야 사장님 가게 아닌가요? 맞죠? 근데 그러면서도 뭔가 이걸 내가 다 하긴 힘들어. 자동으로 막 돌아가는 게 있어. 그러면 어때요? 왜냐면 그 많은 걸 다 사장님 걸로 막 만들어 놓을 수도 없는 노릇인 거고, 다 나머지는 다 자동으로 돌아가고 자동으로 한 개씩 2개씩 막 내 거야 이거 내가 직접 한 거야 라고 하면서 팔 수 있으면서 사장님이 가미만 해가지고 전혀 세상에 본 것 없는 그런 쇼핑몰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세상 천지에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도매토피아에서 샤본이라는 신개념 쇼핑몰 분양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도메인만 바꿔가지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도메인을 그냥 붙여서 쓰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는 뭐냐면 다 카테고리가 이렇게 자동으로 나와 있고 이 배너들이 있어가지고 도매토피아의 전 상품이 다 등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도매토피아 전 상품이 다 등록되어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피지하고 도메인만 바꿔서 쓰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광고만 해서 쓰시면 되는 거고, 그 분양받은 몰들은 네이버 쇼핑에 등록이 안 되잖아요. 다 1000개 단위, 10,000개 단위 뭐 수량별 단가가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네이버 쇼핑에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다 등록해서 파실 수가 있어요. 게다가 네이버 아이디로 결제할 수 있다. 네이버 페이로 결제할 수 있다. 이거 필수잖아요. 네이버 페이로 결제할 수 있어요. 요즘 세상에 따로 회원가입하는 거 좋아하나요? 다 싫어하잖아요. 근데 네이버 아이디 누구나 있죠. 페이스북 아이디도 거의 다 누구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냥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해가지고 그걸 그냥 그대로 로그인하고 싶어. 그걸로 그대로 가입하고 싶어. 쓰고 싶어. 괜찮죠? 페이스북 아이디로 그대로 쓰고 싶어. 괜찮죠? 네, 그냥 그런 시스템이 장착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여기 이제 그 배너라든가 상품이 도매토피 상품이 신상품이 등록되면 여기 자동으로 등록돼요. 실시간으로. 여기서 도매토피에서 상품이 품절되면 자동으로 내려가요. 여기서 주문을 받으면 도매토피가 자동으로 주문 들어갑니다. 여기서 그 도매토피에서 출고시켜가지고 송장번호 찍히면 당연히 송장번호 자동으로 전송되고 고객한테 송장번호 날라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배너를 바꾸고 싶다. 여러분들이 다 바꿔서 쓸 수 있어요. 카테고리 여러분들이 새로 만들고 싶다. 새로 만들어서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사장님의 상품이 있다. 그래서 메일에다 쓰느라고 여러분들이 막 등록할 수 있어요. 상품명 다 바꿔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피지를 이렇게 막 하던 분들도 장사가 너무 잘 돼서 고민인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보통 피지를 달면 신용카드나 이런 것들은 일주일 열흘 후에 정산을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하루에 1000만원씩 매출이 올랐어. 특정 시기에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거를 어쨌든 도매토피에서 충전을 해서 사야 되는데 그 돈이 없어. 일주일 동안 버티. 그럴 때는 피지를 내 피지로 하다가 도매토피아 피지로 바꿔서 도매토피아에서 정산받는 방식으로 바꿨다. 내가 다시 자금이 원활하다 그러면 다시 내 피지로 갖고 올 수 있는 시스템까지 있어요. 이거는 현재 그 어디에도 없던 시스템입니다. 그게 좋은 시스템이에요. 이런 어떤 신개념 쇼핑몰 분양 시스템을 도매토피아가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이제 좀 도매토피아라는 곳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도매토피아는 2002년도에 제가 초콜릿을 직접 OEM으로 제작해서 국내 과자등상에 납품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컴맹 3명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직접 화곡동, 창신동에는 도매시장 아시잖아요. 그런 도매시장에 가서 진짜 물건 하나 가지고 와서 저희가 직접 사진 찍어가지고 직접 올리고 이런 걸 했었어요. 그래서 계속 좀 컴맹 3명에서 하다 보니까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빚도 많이 지고 뭐 힘들고 이러다가 저희가 2005년도에 그 당시 옥션에서는요 경매라고 하는 거 공동구매라고 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국내 최초로 그 온라인 천냥하우스 스타일로 이렇게 물건을 팔았었어요. 한마디로
세상에 없는 물건을 팔았던 게 아니라 어디나 널려있던 물건을 팔았고, 그리고 누구보다 싸게 판 게 아니라 마진을 좋게 팔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내 초도 천연하우스로 물건을 팔아서 저희가 한 달에 하루에 7만 원도 안 되던 매출에서 한 달에 3개월 만에 6,500만 원의 매출로 뛰어 올랐죠. 그리고 요 기반이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월 매출 1억까지 올라가면서 저희가 직접 수입을 해야 되는 어떤 그 규모가 돼 버려가지고 2004년도에 저희 대표님이 중국으로 진출을 하셔가지고 지금은 그 전 세계 자파 시장에 약 35%가 거래되어지고 있다 그러죠. 푸텐 시장이라는 곳에서 직접 그 여인숙에서 그 시장 돌아다니면서 잘 나가던 품목 한 박스씩 보내줘가지고 그 품목이 약 3,000여 상품이 되었을 때 한국으로 돌아오셔가지고 만들어진 게 지금의 도매토피아라는 사이트입니다. 도매토피아는 2005년도에 생겨났어요. 2005년도.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지금 이런 어떤 온라인 몰들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고 온라인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사이트는 아니고요. 그냥 도매상에 다녀야 되는 오프라인 판매상들을 대상으로 도매를 내야 되겠다. 우리는 직수입 도매상이다 라는 걸 모토로 했어요. 그 당시 도매상은요. 지금도 똑같더라고요. 단가가 사장님 갈 때랑 사장님 갈 때랑 달라요. 이게 도매상이에요. 그리고 한 박스씩 사가지 않으면 안 팔아요. 그리고 도매가로 안 줘요. 그리고 반품이라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검사를 제대로 맡은 물건도 없어요. 이게 지금의 현재 화곡동, 창신동, 신월동 이런 도매상이에요. 도매상 다녀보신 분들 맞죠? 네, 이게 도매상인데 그 당시에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뭘 바꿨냐면 일단 투명한 가격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이게 한 박스에 600개인데 16개 이상만 사면 구매가 가능하도록 해놨어요. 한마디로 한 가지를 살 수 있었던 금액으로 50가지 이상은 살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리고 저희가 안 나가는 품목 있으면 잘 나가는 품목을 교환해드리고 뭐 이런 것들을 했더니 판매자들한테 굉장히 좀 박수도 받고 고마워도 하시고 해가지고 이 사이트를 만든 지 1년 만에 연매출 60억에 도달할 만큼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컴맹이었고 힘들었고 어렵고 했었기 때문에 뭔가 어떤 저희 같았던 분들한테 우리가 굉장히 좀 좋은 걸 만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어떤 새로운 거 없을까 해가지고 이거는 좀 제 자랑이기도 한데요. 아까 뭐 말씀하셨던 업체고 어떤 업체고 다 저희를 조금 이제 많이 모방을 했어요. 저희가 국내 최초로 2007년도에 그 당시 배송대행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B2B 셀러 시스템을 만든 곳이에요. 그 당시에는 혁명이었어요. 지금 배송대행 서비스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수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그 업체들은 저희를 모방했다는 건 첫 번째 분명한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하고 전혀 다른 성격의 업체인 것도 분명해요. 그곳들이 나쁜 곳이라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이에요. 저희는 쉽게 생각하면 직접 소싱을 해서 직접 재고를 가지고 오는 것이잖아요. 중개몰이 아닙니다. 가장 큰 차이예요. 저희는 직접 판매 목적으로 저희가 직접 소싱해서 직접 재고를 두고 있는 업체예요. 그리고 직접 사진을 찍은 업체고 직접 상세 페이지를 만든 거예요. 그거를 사장님한테 사진하고 상세 페이지를 드려요. 그럼 사장님이 그냥 마지막 붙여가지고 여기저기 올리고 싶은 사이트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주문이 들어와. 그러면 그때 도매투표로 주문을 넣는 거죠. 그럼 저희가 보내는 사람은 사장님 정보를 싹 다 바꿔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받은 곳에서 뭐 불량이 왔거나 뭐 고장이 났거나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럼 반품을 하면 저희가 뭐 변시면 그 고객한테 돈 받으시면 되는 거고 저희는 그대로 해드리는 거고 불량이면 저희가 그 비용 저희가 다 부담해요. 그래가지고 다 처리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사장님 어때요? 시간과 장소에 제어를 받지 않고 크게 망할 어떤 고정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사업을 하실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까? 괜찮나요? 안 괜찮나요? 이거 저희가 국내 최초로 2007년도에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이 혁신이 있어졌고 이 배송대행 서비스라는 카페까지 생기고 커뮤니티까지 생기고 수많은 업체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런 새로운 이 모델을 해서 중개문이 생겨나고 사업들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그냥 공급적 근데 생각해보면 참 그래요. 옥션도 중개문이잖아요. 지마켓도 중개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옥션하고 그 도매 땡땡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아주 옛날에 차이가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본적으로. 그것은 도매고 그쪽은 소매라고 해서 도매가 더 쌀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중개라는 거는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냥 사업자 인증만 받으면 다 하는 거고 누가 걸릴 수도 없단 말이에요. 몇백만 개를 걸릴 수 있는 시스템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면 금방 드러나는 답인 거예요. 그렇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쨌든 제가 2007년도에 배송 대행 서비스라는 걸 만들어냈고 제가 2013년도 정도쯤에 보니까 굉장히 좀 많은 어떤 판매자들이 생겨가지고 저희가 이제 좀 전문 셀러의 양성이 필요하다. 왜냐면 우리가 시스템을 좋게 만들어놨는데 중요한 건 이걸 실제로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올리고 내리고만 있으면 돈 버냐 마냐, 싸게 올려야 되지 않냐 라는 개념밖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 가지고 있다고. 그런데 그냥 올리고 그냥 싸게 팔고 라고 하면 세상 천지에 돈 못 벌 사람 있나요, 사장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장사라는 것도 분명히 ABC가 있고 기본 개념이라는 게 있고 맞춰내야 되는 게 있는데 그런 어떤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 그냥 단순히 등록하고 단순히 포토샵하고 요거 가르치는 건 세상에 널렸지만 장사를 가르치고 있는 곳은 왜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장사를 가르치고 있는 곳은 왜 없을까? 근데 그거는 장사를 해서 정말 잘 팔리면 자기가 장사를 하지 왜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장사 개념이 직접 무역하고 직접 도매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소매라는 걸 가르쳐, 소매나 도매라는 걸 가르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제품이잖아요. 제품 자체가. 그러니까 저희 제품을 잘 팔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판매를 잘해주면 우리는 저절로 장사 잘 되는 거잖아요. 맞죠, 저기? 그런데 다른 곳들은 중개만 하는 거에서 어떻게 장사를 가르쳐 줄 수 있거든요. 장사를 잘할 거면 자기가 장사를 해버리거나 장사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장사를 가르쳐주는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냥 그냥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이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이것만 맞추면 가능한 영역들에 대해서 실무를 전수를 해줘야겠다. 그러면 이 베이직한 것만 맞춰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정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는 다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해서 만들어낸 게 저희가 창업사관학교라는 시스템이에요. 창업사관학교라는 시스템은 이제 베이직한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처음에는 저희가 한 1년 과정이 필요하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뭐 한 6개월 과정으로 좁혔어요. 그 이유는 뭐 빨리 성공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그래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이 창업사관학교를 옛날에 1년 과정 했을 때는 매일 강의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코칭을 하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세미나를 열고 그리고 저희가 가르친 걸 그 자리 저희 지금 이 아카데미 사무실에 다 있거든요. 거기서 다 하고 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창업사관학교 강의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은 잘 아실 거예요. 어쨌든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저희가 만개 상품이 있다 그래도 만개 상품을 여러분들이 다 올려놓고 팔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하나 아니면 뭐 그냥 엑셀로 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요 만개 상품을 한 사이트에 싹 다 등록해드리는 등록대행이라는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등록대행은 만개를 한 마켓에 싹 다 등록해드리는 비용을 10만 원만 받아요. 그러면 옥션, G마켓, 11번가, 스마트 스토어, 뭐 인터파크 이렇게 5개 한다 그러면 5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도가세까지 포함하면 55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도메토피의 가장 큰 장점은 저희가 만 가지 상품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있지만 저희는 시즌 상품하고 끊임없이 신상품이 나온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요거를 저희 많이 못 올리시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저희가 겨울 제품, 크리스마스 제품 보면 한 달 사이에 한 3천여 제품이 쏟아져 나와요. 근데 그걸 막 하나씩 또 만들어가지고 올리려면 그 올리고 있는 동안 물건이 내려가요. 왜냐면 겨울 상품 겨울 좀 지나면 못 팔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낸 게 연동이라는 서비스예요. 연동은 뭐냐? 사장님이 옥션에다 연동을 신청해 놓잖아요. 저희 연동을. 그러면 도메토피에서 신상품이 등록되면 그 다음날 사장님 옥션에도 그 상품이 정해진 마진율로 등록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메토피에서 물건이 내려갔다. 그럼 그 다음날 올라가 있던 물건도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켓에서 주문이 들어왔다. 그러면 자동으로 도메토피아로 주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도메토피아에서 딱 이렇게 다 물건을 챙기고 택배 기사가 시키기 전에 택배 기사가 스캔을 딱 찍죠. 스캔을 딱 찍는 순간 배송 정보가 그 옥션에서 배송 중으로 넘어가고 송장 번호가 다 전송이 되는 시스템이에요.
어때요? 요거는 주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 몇 명이 정도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아까 그 등록 비용 일회성 비용으로 끝나는 거고, 요거는 매일매일 일어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마켓당 월 7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 부가세까지 포함하면 7만 7천 원일 거고, 5개 마켓 정도 한다 그러면 한 38만 5천 원 정도가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오픈마켓 연동이라는 교재를 하나 가지고 1기부터 저희 창업사관학교 1기부터 6기까지 쭉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빠르게 어떤 월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 판매를 좀 잘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장님, 이 연동 시스템 왜 만드셨다 그랬죠? 왜 만드신 거예요? 라고. 사장님, 이 연동 시스템 왜 만들었을까요? 많은 사람이 하던 일을 한 사람이 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왜 만들었을까요, 사장님? 네? 수요비용 절감. 네. 저희를 너무 천사처럼 보시긴 한다. 비슷한 얘기인데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야, 너무 편리하네요. 그러면 저는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저 아무 일도 안 해도 돼요? 그럼 평균 얼마 정도 벌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요, 안 벌리니까 하지 마세요. 라고. 그럼 그거 왜 만들었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많은 분들이 그 마케팅하고 영업해야 될 시간에 물건 등록하고 물건 내리고 주문 받고 주문 넣고 그거 자기 혼자 하는 것들로도 모자라서 두세 명이 그걸 달라붙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힘들어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비교적 사장님이 여기서 젊으신 편인데 솔직히 얘기해 볼게요. 그 물건 등록하고 내리고 사장님 그래도 컴퓨터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하고 내리고 하는 거 사장님이 잘할까요? 저기 중학생이 잘할까요? 사장님이 아무리 잘한다고 저는 중학생이 더 잘할 거라고 봐요. 왜냐면 그걸로 살아온 애들이기 때문에. 다르더라고요, 이게 만드는 게. 왜냐면 제가 초등학생 애들한테 집단 컴퓨터 공격을 받아봐서도 알아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초등학생, 중학생 누구나 다 어떻게 보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힘들어 장사야 이런 걸 가지고 비전을 그려나갈 수 있다는 건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단순 업무는 우리가 시스템으로 넘겨버릴 테니 그거 할 시간에 영업하세요, 홍보하세요, 마케팅 짜세요, 전략 짜세요, 차별화하세요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다 해요? 못하시면 못하는 거죠. 하지만 할 의지만 있으시다면 저희가 가르쳐라도 드릴게 라고 하는 게 창업사관학교거든요. 그랬더니 맞아요 부장님. 근데 부장님이 놓치시고 계신 게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단순 노동이기 때문에 아무나 시킬 수 있는데요. 그런데 부장님께서 가르쳐 주셨다고 하고 저희도 터득한 마케팅이라는 거, 영업이라는 거, 차별화라는 거, 홍보라는 거 그거 누구하고 같이 공유하기 힘든 능력이더라고요. 이걸 아무나 시킬 수도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내가 옥션 들어가서 따로 11번가 들어가서 따로 자기 쇼핑몰 들어가서 따로 하려니 너무 피곤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다른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저희가 곰곰 생각해 가지고 저희가 그러니까 1년여의 작업 끝에 아까 연동은 저희가 완전 자동 시스템이라면 반자동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비즈 EMP라는 시스템이에요. 비즈 EMP라는 시스템은 뭐냐면 사장님한테 통합 관리자를 하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 작업을 하시잖아요. 그럼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마켓이 싹 다 정보가 바뀌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럼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뭔데요? 라고 하신다면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은요. 상품 등록, 상품명 수정, 가격 수정, 카테고리 수정, 목록 이미지 수정, 상세 이미지 수정, 프로모션 활용까지 다 가능해졌어요. 괜찮죠, 선생님? 괜찮죠? 그런데 선생님이 저희한테 배운 걸 다 잘 해가지고 목록 이미지도 깔끔하게 하고 상품 상세 페이지도 깔끔하게 하고 그리고 어떤 후기도 좀 세팅을 해놓고 다 해가지고 리모컨 하나를 딱 올려놨어요. 그리고 광고를 했어요. 구매 전환으로 잘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상품을 하나만 올려놓기 때문이에요. 상품을 하나만 올려놓기 때문에 사느냐 마느냐 문제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리모컨도 있고 이런 리모컨도 있고 저런 리모컨도 있고 그런 리모컨도 있고 리모컨 종류가 굉장히 다 다르게 한 30가지가 있어. 다 각양각종의 다양한 게 있어. 어차피 리모컨을 사러 왔다라면 이 30가지 중에 한 리모컨을 살 확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사장님.
그렇잖아요. 어차피 더 고를 것도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30가지만 내가 좀 구색이 있으면 그거 살 수밖에 없잖아요. 맞죠, 사장님? 그리고 당연히 리모컨을 건전지가 들어가니까 건전지도 내가 그 추가 구성으로 살 수 있게 해도 리모컨 거치대도 그거 딱 해놨어. 그럼 당연히 구성으로 살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옥션을 내는데 베스트 100에 보면 다 지금 잘 판매한다는 판매자들이 이 프로세스를 익혔기 때문에 기획전 형태로 만들어서 광고를 해서 팔아요. 그런데 기획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포토샵하고 뭐 만들고 틀 만들려면 그 기획전 하나 만드는데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사장님 그러면 좀 전문가니까 좀 빨리 걸리시겠네. 그래도 좀 그거 품 맞추고 뭐 하려면 힘들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저희가 기획전 편집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기획전 편집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들어내서 여러분들이 엑셀로 업로드만 하면 그냥 이런 리스팅 이미지가 뚝딱 하고 나오게끔 만들었어요. 이런 리스팅 이미지. 리스팅 이미지는 굉장히 팝업 형태서부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물론 인트로 이미지하고 목록 이미지는 바꿔서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어쨌든 이런 기획전 형태가 엑셀만 업로드하면 하루에 수백 개도 만들어낼 수 있게끔 제가 옵션 기획전 편집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이제 광고할 수 있는 거리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전에는 이 기획전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동이 안 됐었는데 이 BGEMP에서는 이 기획전이 연동이 돼요. 왜냐하면 그 전에 기획전이란 그냥 한 가지 상품의 한 가지 어떤 코드이기 때문에 이게 연동이 안 됐어요. 이게 기획전이라는 건 여러 가지 코드니까. 근데 이 BGEMP에서는 연동이 돼요. 좀 업그레이드 된 시스템이라. 그리고 한참 판매하시다 보면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아무리 가르쳐드려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근데요, 저는요, 똑같은 상품 말고 저는 아무도 안 판매하는 저만 판매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PB 상품 관리 서비스도 있고요, 영업대행 서비스도 있고요, 중국 상품 개발 서비스도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저한테 참여해서 와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 그런 거 돈 들어가잖아요. 돈 들이지는 않고요. 가능할까요, 사장님? 돈 들어가지 않고 자기만 파는 상품을 팔고 싶대요. 가능할까요? 네. 네? 근데 도메토피아라면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희는 상세 편집기라는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그러면 도메토피아는 재고가 다 있다 그랬죠. 우리가 중학교 때 경우의 수를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노트라는 게 있어요. 수첩이라는 게 있거나 그리고 볼펜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볼펜 플러스 수첩 세트, 계산기 플러스 수첩 세트 만들 수 있나요? 없나요? 그리고 그렇게 막 부지런한 사람이 많지 않고 능동적인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막 서비스를 정했다고 해도 막 겹칠 확률도 별로 없지만 그렇게 만든 사람도 별로 없어. 근데 이렇게 내가 세트 상품을 편집해가지고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 관리가 너무 어려워. 내가 그걸 따로따로 주문을 그거 만들 수 있으면 뭐래요? 관리가 너무 어려운데. 그래서 이 BG에서는 세트 상품을 내가 만들어가지고 주문을 딱 걸어놓으면 그 세트 상품을 주문 들어오면 한꺼번에 2개건 한꺼번에 3개건 주문이 들어갈 수 있게끔 연동이 되게 만들어놨어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이 진짜 아까 말했던 그런 도매 사이트에도 이건 나만 파는 거야! 라고 하고 올려놓을 수도 있고 이거는 어디 무슨 사장님만 파는 걸 주세요. MD들이 보통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건 나만 파는 건데 그러고서 세트 상품을 딱 들이밀어. 충분히 가능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방금 말씀드렸던 세트 상품 구성이 가능해졌고 기획전 상품 연동도 가능해졌다. 그러면서 가능해진 마켓은 2배가 넘게 늘어났다. 그리고 비용은 더 절감됐다는 거예요. 비용은 아까 상품 등록 비용이 마켓당 10만 원이라고 그랬죠? 5개면 50, 7개면 70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요 통합 관리자 한 곳에다만 상품 등록을 하면 나머지는 그냥 연결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꽂아서 쓰시면 돼요. 그러면 15만 원만 되면 끝. 5개를 하든 7개를 하든 8개를 하든 괜찮죠? 그리고 연동 비용 마켓당 7만 원이라고 그랬죠? 5개 하면 35, 7개 하면 49죠? 이거는 5개짜리가 하나가 기본이에요. 그게 28만 원, 한 개 추가될 때마다 2만 원, 그럼 7개 하더라도 32만 원. 비용 확 줄어든 거 맞죠? 맞죠? 그런데 단 이게 반전의 독이다 보니까 아까 연동 프로그램은 저희 창업사관학교에 들어오지 않아도 쓰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AS 문의가 그리고 교육이 안 되면 사용하기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저희 창업사관학교에 들어오신 분들만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게 BGEMP라는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래서 도메토피아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는 방법은요.
저희 그냥 창업자 온라인 창업자 모집 들어가가지고 다 읽어보시고 그냥 적립금 10만 원 충전해가지고 회원 바꿔주세요 한 다음에 웹파도 저희가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럼 그래서 웹파드에서 상품 이미지 다운받아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상품 하나하나 올려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면서 하는 방법. 거기서 그냥 나 상품 그냥 한꺼번에 다 등록한 거 하고 싶어요 라고 하고 싶으시면 상품 등록만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아니면 연동 정도는 쓰고 싶어요. 그래서 연동을 해서 하는 방법. 그리고 난 쇼핑몰로 뭔가 영업을 하고 싶어요. 그럼 쇼핑몰 이용하는 방법. 그런데 이 아무리 좋은 서비스들을 다 만들어놔도 구소리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데 저희가 통계로는 이걸 꿰고 있는 게 저희 창업사관학교더라 이거죠. 왜냐하면 그걸 실무로 해가지고 꿰는 방법을 다 익히지 않으면 대부분의 분들이 성공률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꿰고 있는 게 창업사관학교고 창업사관학교는 저희가 2014년 9월 달에 만들어져 가지고 벌써 지금 19기 모집이 되고 있고요. 19기는 다음 주 월요일 날 개강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인 거 좀 급하신 분들은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1시간 좀 빠르게 했는데 궁금하신 사항들 쭉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받고 답변드릴게요. 리스팅 대행 네? 리스팅 대행 등록 대행이요? 등록 대행. 네네. 저희는 DB 개념이 아니어서 네. 네. 연동까지 다 하게 되면 네. 상품 가격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네, 할 수 없습니다. 일일조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최저가 판매 제한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최저가 미만으로 떨어지시고 그게 너무 의도적이고 빈번하시다 그러면 개정을 아예 막아버릴 거예요. 왜냐면 무분별한 가격 경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가격 낮추고 광고만 해가지고 하실 생각이시라면 저희는 안 할 걸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네. 등록하고 네. 연동을 시키면은 네. 내가 상품 가격을 뭐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잖아요. 왜 여지가 없죠? 그럼요. 고칠 수가 있어요. 다그 마켓에 들어가서 고치시면 되죠. 각 마켓에 관리 전용 관리자가 다 있는데 왜 못 고치냐? 다 고치고 쓰세요. 그런 거 안 하려고 연동하면 아니죠. 연동이라는 거는 그 주문 받고 주문 넣고 품절 처리하고 등록 처리하는 게 몇 명이 필요하다니까요. 신상품 저기 있을 때 네. 그때 이제 또 리스팅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해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연동인 거죠. 포함해서, 예. 네, 그게 연동인 거잖아요. 우리가 보면 이제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오로지 판매와 광고에만 집중하겠다는 건데.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잘 되기 어려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그냥 지금 하시는 걸 잘 하시는 게 차라리 나을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잘 되는 방법을 저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저희는 그래서 근본적인 실력이 없으면 힘들다라고 보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근데 도메토피아하고 샤본하고 네. 샤본하고 샤브는 저희가 만들어낸 거죠. 예, 그러니까 같은 그 저희가 만들어낸 쇼핑몰 분양 시스템을 샤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같이 들어가면 됩니까? 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이디를 같이. 샤본은 그냥 관리자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아. 전용 사장님 따로 운영하시는 관리자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뭐 다르게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폐쇄몰에도 리스팅이 가능합니까? 폐쇄몰에 따라 다르죠. 시스템이 이제 안 맞으면 그렇죠. 보통 옥션이나 아니면 뭐 지마켓이나 이런 데 여러분들이 리스팅이 다 되어 있다라고 하면 엑셀로 다운받으실 수가 있어요. 엑셀로 다운받아가지고 그 엑셀 업로드가 가능한게끔 열어달라 폐쇄몰에 그렇게 하셔가지고 업로드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많이 또 에러가 나더라고요. 심하게. 샤본에다가 네. 자체적으로 그 브랜드 개발한 그 상품을 얹을 수가 있는 거죠. 뭐 당연히 그뿐만이 아니라 BGM, 기관, 뭐 옥션 이런 것들 당연히 다 그렇게 하는 걸 저희는 권해드리죠. 왜냐하면 결국은 차별화가 돼 있지 않고 똑같은 걸 찍어가지고 받으면 한계에 부딪히는 건 뻔하잖아요. 누가 사장님 딱 올려놔가지고 잘 되면 다른 사람이 그 비슷한 거 갖다 놓고서 뭐 그냥 내가 더 이렇게 좋게 해줘요 이렇게 달라붙은 건 뻔하잖아요. 우리나라 그렇게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차별화시킬 수 있을 만큼 왜 똑같은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라고 뭐라도 다 연출을 해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지건 상품이건 그쵸.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 똑같은 걸 도네토피아 다 팔고 있는데 사장님은 그 중에서 몇 가지 한 10가지를 다른 상품이 딱 돼 있어. 그러면 사장님 다른 걸로 인식이 되잖아요. 그게 더더군다나 메인을 차지하고 잘 나가는 상품이라면.
그래서 이걸 잘 융합을 해가지고 사장, 이거는 다른 곳이야 라는 인식이 제대로 퍼져 있을 때, 그리고 그게 경쟁력 있게 어떤 사람들을 납득시킬 수 있을 때 성공이라는 게 한층 쉽게 다가가거든요. 그래서 실력도 있어야 될 거고. 예를 들어 그 사이트를 그 영어 버전을 자체로 만들어갖고 해외 홍보에서 꼭 국내 오픈마켓 말고 저희가 영어 DB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한테는 영어 DB도 따로 제가 제공해 드릴 수 따로 있어요. 중국어도 되나요? 중국어는 안 되고 영어 버전이 있어요. 혹시 이제 그 인쇄나 이런 부분까지 관리가 되고 근데 저희는 중국하고 한국에 다 인쇄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다만 저희 체계가 좀 배워야 될 게 꽤 있어요. 장사라는 게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갖다 놓고 이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올려놓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돈 벌 거라면 못 버는 사람이 없는 게 맞아야 되는데 안 그렇잖아요. 현실은.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판매 잘 되는 사람들은 다 공통적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를 제가 체계화시켜서 통계화시켜가지고 전수를 하고자 하는 게 창업사관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는 되는 쪽에 어떤 것들을 푸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프로그램이 목적이거나 여러분들 가입시키는 게 목적이거나 뭐 그럴 거라면 창업사관학교 들어올 필요가 없죠. 그냥 그 프로그램 사서 하세요. 그냥 가입해서 팔아보세요 라고 하겠죠. 근데 그래봤자 별로 거의 다 안 될 거기 때문에 그냥 제대로 배우고 꼭 도매투표 창업사관학교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자신감 있어가지고 그런 체계에 있는 곳이 있다 라고 하면 배워서 하시면 되죠. 그런데 배우는 어떤 최소한의 시간 투자와 베이직한 걸 투자하는 시간이 안 되면 대부분 안 될 거는 좀 맞더라고요. 매출이 일어나잖아요. 도매토피하고 생각이나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원래 도매상에 가서 물건을 처음에 사셔가지고 마진 붙여서 파시는 거죠. 근데 파신 다음에 그 대금을 지불하는 거예요. 이게 1,000원에 있는 거를 사장님 1,500원에 올려서 팔아요. 근데 팔리고나 1,500원에 이제 팔렸잖아요. 그럼 그때 바로 저희한테 1,000원을 지급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하루에 막 100건, 300건이야. 그러면 그걸 일일이 막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버스카드 충전해두시 적립금을 충전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연동에서는 자동으로 거기서 빠져나가는 거죠. 주문이 들어오면. 그리고 이 적립금이 부족하면 잔액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뜨죠. 버스에서. 버스카드에서. 그렇게 문자가 날아가겠죠. 시계에 보증금을 걸어놓는 보증금 개념은 아니죠. 무슨 5만원 단위를 보증금 개념이겠어요. 네, 보증금 개념은 아니에요. 그냥 버스카드 충전한다. 그럼 가장 간편한 것 같아요. 이점에 대한 그게 이제 충전된 당연한 거잖아요. 예, 그럼요. 미리 그리고 5만원 단위건 10만원 단위건 100만원 단위건 사장님이 쓰시고 싶은 만큼 충전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충전한 것만큼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건 바이 건이 아니라 적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바로 발행이 되는 거예요. 그 만 가지 아이템을 직접 수입을 하시고 만 가지 중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80% 정도 꼭 그 80%에는 품질 관리, 남은 20%는 품질 저희는 중국에 지사가 있고요. 중국 현지에 50명이 근무해요. 그래서 저희 그 전용 빌딩이 따로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 검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처럼 다 품종으로 다 검수까지 해가면서, 왜냐하면 저희는 다른 곳들 같은 경우는 아마 중개물에서 다운받아가지고 하시면 그거 반품 관리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저희가 만약에 그 반품을 다 받아가지고 물건에 불량이 생기면 다 저희 손해잖아요. 손해 안 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장사라는 게 이게 어떤 관리가 안 되면 그게 좀 흐름이 끊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 가격 대비의 품질은 분명히 맞추려고 계속 저희가 인력 투자를 하죠. 궁금한 게그 마진율이 네. 그때에서 보면 인터넷 최저가 검색했을 때 쓰는 가격이랑 네. 저희가 거기서 연동시켜서 파는 가격이 경쟁률이 되는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비슷비슷한 물건을 어디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매토피아는 직수입원이잖아요. 그러면 추입원, 주틀이라고 찍혀 있는 거를 저희보다 다른 데 가서 싸게 받아오실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저희는 최저가 가격 승층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어기는 그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희는 신고해 주세요. 그럼 거기 정지시키고 또 정지시키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단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거에 신경 쓰실 것 같으시면 그게 난 굉장히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장사 못하세요. 메인 상품은 내가 그렇게 가격을 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메인 상품은 한마디로 행사 상품이죠. 내가 가게를 하나 운영해요. 매대에다가 어떤 미끼 상품으로 가격 굉장히 심하게 누구나 다 아는, 그러니까 뭐 신라면을 300원에 친다. 괜찮죠?
하지만 그 뒤에 있는 상품이 다 가격 최저가로 그렇게 채워가지고는 그 가격이 망하겠죠. 제가 생각하는 거는 꼭 최저가일 필요는 없지만 네. 그래도 공급이 될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판매를 잘하시는 분들이 계속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판매를 잘하시는 분들은 자기 광고비 여지와 자기 마진을 남겨놓지 않으면 장사를 오래 할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다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별의별 거를 다 해본 분들의 어떤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저희가 제가 한번 표를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이렇게 최저가 판매 제한 정책에서 쇼핑몰에서 판매하시는 도매 세트나 그런 데서 판매하시는 가격,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가격에서 마진율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고비 빼고 못 빼고 운영비 빼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한 15%에서 20% 정도 나와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창업사관학교에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판매 장려금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추가로 받으시면 평균 한 18%에서 23% 정도 남으시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광고비 쓰고 여러분 운영비 빼고 했을 때 정도의 마진율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물론 내가 그게 아니라 나 여기 맞추는 걸로 다 최저로 치고 또 따로 어떻게 하고 광고를 내가 어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준보다 과하게 하고 이러면은 좀 깨지겠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닌 제가 어떤 베이직한 기준을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월 매출이 한 5천만 원이다 그러면 한 1,200~300만 원 정도? 뭐 그 정도 남으신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도메토피아가 일단 온라인에 떠 있잖아요. 네. 가격까지 다.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안 되는 거 안 하고 뭐 그런데 어쨌든 신경을 쓰시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아마 4월 중순부로는 저희 이렇게 들어가면 990원이 있고 1590원이 있죠. 예. 1590원보다는 다들 싸게 팔게 될 거예요. 아까 1.54 정도 올려놓으시는 거면 이 가격보다 더 비싸게 올려놓을 거예요. 가격을. 그래서 사업자가 없는 분들은 이 1590원, 그러니까 1600 몇십 원 정도가 되겠죠. 1650원 정도 될 거예요. 1650원보다 싸게 살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보여요. 이해가 안 돼요. 저희는 그거는 사실 별로 저희가 데이터를 봤을 때 소비자가 그렇게 들어와서 구매하는 비중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냥 우려가 되신다라면 저희가 이제 리뉴얼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리뉴얼에 다 반영을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리셀러하고 리셀러를 뭐 보호하는 뭐가 있나요? 저희는 리셀러 개념이 아닙니다. 리셀러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저희 리셀러 아닙니다. 사장님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 제 입장에서 그러니까 리셀러는 아니에요. 중개업체가 아닌 거고 자기 사업을 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화곡동 있잖아요. 화곡동에 싸게 팔죠. 창신동 있잖아요. 창신동에 싸게 팔죠. 그런데 거기 있다고 소매상들이 다 죽나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그런 데서 내가 사가지고 소매로 파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죠. 뭐 농수산물도 저기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가서 사다가 소매로 다 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어떤 저희는 도매상이에요. 그냥 도매상인데 다만 저희를 통해서 장사 잘 되는 분들이 많아지면 저희는 저절로 잘 되더라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잘 되는 어떤 거잖아요. 저희를 통해서 부자 되는 사람이 많으면 저희는 저절로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판매하는 것보다 저희 걸 가지고 잘 되는 분들을 늘리는 게 훨씬 중요하다라는 지점 포인트를 깨달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중간 도매 아닙니까? 중간 도면에 사장님 사업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네, 사장님 사업. 그래서 이제 리셀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고. 그러니까 리셀러라는 개념에서 좀 벗어나. 리셀러는 정확히 누구 걸 대신 팔아주는 거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도메토피아면 도메토피아 걸 홍보하는 개념인데 사장님은 도메토피아 걸 홍보하는 게 아니에요. 사장님 상품 있으면 사장님이 올려놓기도 하는 거고 뭐 그냥 어떤 다른 데서 좋은 상품 있으면 거기도 올려놓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리셀러예요? 장사지. 아니 그러니까 도메토피아에 아마 80%에 뭐 예를 들어 직접 수입하는 게 있고 뭐 만 가지 아이템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아이템을 우리도 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렇다고 보면 도매상 됩니다라는 거예요. 도매상 그렇죠. 작은 도매상이 되는 거죠. 네네. 그 창업사관학교는 그 매일 나와야 되는 건데. 초기에는 그렇습니다. 초기에는 그렇고 왜냐하면 이게 모르시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 2, 3개월 동안은 좀 그러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매일이라도 토요일을 빼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매일 강의가 있겠죠. 9시부터 6시까지. 근데 뭐 오후에는 일정이 있으신데 강의는 거의 오전에 있으니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강의 듣는 거. 근데 부득이한 그 일이 있어서 사정에 의해서 빠질 수도 있잖아요. 사정에 의해서 빠질 수도 있는데 그 빠진 거는 저희가 그 동영상 강의를 드릴 거예요. 그럼 동영상 강의를 보고 과제를 필수적으로 할 거. 그냥 강의만 듣는다고 다 서울대 들어가나요? 아니잖아요. 공부하고 뭔가 문제 풀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제가 창업사관학교에 대한 비용을 말씀드리지 않은 것 같은데 창업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강의 비용을 별도로 받지는 않습니다. 단 저희 사무실에 있는 게 조건이에요. 6개월 동안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 최초 세팅 비용 15만 원 들어간다고 BGMP. 그리고 BGMP가 필수 교재예요. 그리고 BGMP 그 28만 원이라고 했죠. 5개짜리가. 그거 곱하기 6개월 하면 이 정도 비용이에요. 그리고 사무실에 6개월 있는 게 기본이어야 되기 때문에 사무실 비용 월 3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399만 3천 원인데 이거를 제가 10%에 들여서 359만 3,700원 월 6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시게 될 겁니다. 입교하는 순간부터 적어가지고 시작은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단 최소한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소한의 광고비를 내가 투자를 해야 될 때 시기가는 한 3개월 초반쯤 됐을 때부터 저희가 광고하시다가 시작할 거예요. 광고비가 얼마 정도? 잘하시느냐 못하시느냐 차이가 있겠죠. 제가 사장님이 뭔가 기획전을 갖고 왔어요. 그런데 그 최소한의 제가 가르쳐드린 기준에 못 미달해. 광고하지 마세요. 뭘 광고를 하십니까? 빨리 기준이나 맞추세요. 그러겠죠. 그런데 사장님이 기본 어떤 걸 정말 다 잘 맞췄어. 예, 광고를 적극적으로 하세요. 그럼 매출이 오르는 거에 따라 뭔가 올라가겠네요. 라고 해서 들어가는 게 다르겠죠. 온라인상에서 광고하는 방법은 알려주시죠. 당연하죠. 예. 근데 6개월이 길죠? 네? 그렇게 배웠겠다. 6개월 너무 긴 것 같은데. 사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공무원 시험도 몇 년씩 준비하죠. 200대 1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사장님이 얼마를 벌기를 원하시길래 6개월 이 시간이 길다고 하시는지는 전 모르겠어요. 저희는 초반에 사실 1년 정도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실제 6개월 가지고 다 마스터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더 어떤 기간 동안 연구를 하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네. 자기는 하면서 배우면서 하면서. 네, 그쵸. 그러다 보면 조금 막 빨라질 거 아니에요. 제가 사장님이 제가 내드리는 과제를 90% 이상 수행한다. 그리고 그 앞서 것도 다 동영상으로 다 90% 이상 수행했다. 라고 하면 그냥 3개월만 나오시고 그냥 그걸 딱 하고 사무실을 안 내고 그 졸업하세요. 저기서 네,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그런 예가 없어요. 네. 오히려 예, 다음 기술 다시 들으시죠. 라고 하는 게 많죠. 그리고 그 배우는 동안에는 내가 계속 올려내면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적표입니다. 그게 성적표고 성적을 올리실 생각이 없으신 분들은 입교하시면 안 되겠죠. 의미가 없는 그쵸.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내드리는 과제가 있어요. 과제 수행률이 최소한 80% 이상 내가 못할 것 같다 그러면 들어오시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장님이 일하려고 왔지 강의 들으려고 온 학생이 아닌 거예요. 그쵸? 그럼 저희가 내드리는 과제가 아니라 일인 거거든요. 일이에요. 근데 다만 초반에는 그 일을 위해서도 어떤 기초적인 작업이라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기초적인 작업부터 하는 걸 뿐인 거지 결국은 일이거든요. 거예요. 실제 판매하는 일을 가르쳐줘요. 당연하죠. 강의라는 게. 그럼요. 저는 다 전문 강사진이 없어요. 다 실무진들이에요. 실무진들. 광고, 도메토피아의 광고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친구가 광고를 가르쳐주고요. 그리고 마케팅은 제가 도메토피아의 마케팅을 다 담당했었으니까 가르쳐드리는 거고요. 뭐 포토샵 하고 있는 친구가 포토샵 디자인을 다 가르쳐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BGMP 이걸 만들었던 사람이 또 BGMP를 가르쳐드리는 거고 그걸 운영하는 사람이 또 가르쳐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실무와 떨어진 이론적인 추상적인 얘기하는 걸 가장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목적이 무슨 뭘 팔아먹고 그런 게 아니라 저희는 상품이 주 목적이에요. 저희 상품을 잘 파는 게 목적이라면 여러분들이 빨리 익숙해져서 잘 판매하기만 하면 제가 사장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사장님이 3개월 안에 그걸 끝내잖아요. 그러면 초기 투자했던 3개월 비용조차 제가 환불해 드릴게요. 그
저건 제가 100%예요. 제가 자신. 매월 60만원씩 따로 이렇게 내고 하나. 따로 그렇게 내기에는 저희가 너무 무슨 이거 큰 비용 저희가 그 이득도 아닌데 그건 아니고 그냥 카드 할부하시면 되죠. 카드 할부하시거나 정점 그러시면 3개월씩 나눠서 끊어서 하시면 되죠. 안 그러면 제가 매달 이렇게 무슨 간 보듯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래가지고 뭔가를 할 수도 없고 제가 관리 비용도 그만큼 어떤 뭐 비용을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화사는 출근인 거예요. 그쵸? 출퇴근 비용이죠. 그러니까 강의 이에 맞춰서 늦지 않게 강의 출석하시고 그리고 네. 그리고 나머지는 좀 자율인데 근데 제가 그 자율이라고 하니까 너무 퍼지시는데 그 다른 건 다 뭐 어떻게 뭐 저기 오후에 어딜 갔다 오셔도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밤 늦게 와서 하셔도 되는데 과제만 제대로 하시면 돼요. 과제만. 평균적으로 개수가 몇 명 정도? 평균적으로 저희가 한 개수가 저희가 7기까지는 그때는 저희가 5명으로 제한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 그냥 좀 여유 있게 받으려고 8명 정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 많으면 좀 애매하거든요. 그럼 요번에 이제 3월 다음 주부터 시작하시는 네네. 거예요. 요번 말고 다음 기회는 문제지만 다음 기수는 이제 좀 가봐야 되는데 한 5월이나 6월 정도 좀 되겠죠. 네. 큰 의미는 없는 질문 같긴 한데 3개월 정도 됐을 때 평균적인 그 개수들의 매출이 3개월 정도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작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시작 개념으로 보셔야 되고 내가 360만 원 들어가고 무슨 쫓아다니는 광고비 들어가고 운영비 들어가고 막 할 거 왔다 갔다 하는 비 들어가고 식사하는 비용 들어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6개월 차에 그 플러스 마이너스를 제로로 만드는 거를 목표로 하시고 7개월 차부터는 남들 내가 직장 다니는 친구들보다 좀 위에 있게 좀 돈을 벌어간다, 수익을 거둔다. 그리고 1년 차에는 그 비슷한 어떤 규모의 어떤 좀 창업을 하는 사람들보다 좀 더 벌어간다. 그리고 1년 6개월 차에 내가 그래도 한 600 이상 정도 내가 이렇게 목표로 하시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샤본을 쓰면서 네. BGM을 안 쓰고도 잘 되는 사례가 있나요? 샤본은 이제 출시된 거고요. BGMP를 창업사관학교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샤본을 서비스로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BGMP가 없어질 거고요. 샤본으로 통합될 거예요. 샤본에서도 오픈마켓 관리가 다 될 수 있게 통합이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장사라는 맛을 보이기 위해서는 오픈마켓이라는 걸 경험하셔가지고 나중에는 오픈마켓을 내 쇼핑몰로 들어오게끔 깔때기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골고루 배워야지 나 이것 빼고 이거 하나만 해가지고 할 수 없을까라고 하는 거는 내가 줄넘기는 하기 싫은데 그냥 내가 주먹질만 해가지고 꼰투를 이길 수 없을까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 개인적인 제품도 올릴 수도 있고 당연하죠. 근데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6개월 이후에 하세요. 웬만하면. 오픈마켓에 들어가거나 소설에 들어가거나 소설도 저희가 연동이 되게끔 만들려고 해요. 네. 소설도 이제 오픈마켓 정도로 오픈마켓 같이 겸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고 소설에서 중요한 건 그냥 소설에 입점했다라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소설의 딜 개념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오픈마켓에서도 그 소설의 딜 개념을 다 들고 왔죠. 그래서 각 마켓은 다 그 딜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딜로 한마디로 이거예요. 아까도 그거는 쇼핑몰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여기 편의점을 하나 운영한다고 치자고요. 가만히 조용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서 들어오는 손님만 열심히 받고 있으면 장사가 잘 안 되겠죠. 그러면 장사가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선생님?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똑같다니까요. 어떻게 하죠? 매대를 운영합니다. 매대가 뭐냐? 바깥에 둬가지고 거기에 뭔가 유입시키기 위한 어떤 걸 막 하잖아요. 이 잘된 매대가 바로 딜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미끼라든가 어쨌든 유혹할 수 있는 거리들을 바깥에 대대적으로 계속 만들어서 유입을 흘러들어오게 만드는 게 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딜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고 MD하고 친해져서 맞출 수 있으면 굉장히 유용한 거고 중요한 거고 딜만 몇 개 잘해도 금방 5천 이상 매출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냥 상품 하나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략과 기획이 있어야 되겠죠. 전략과 기획 없이 그냥 MD들한테 그냥 제안하면 MD가 왜 그러세요? 그리고 그냥 패싱 되겠죠. 그래서 그 기획과 전략까지도 저희가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기본 어떤 통계를 바탕으로 알려드리는 거죠. 네, 또 궁금하신 거? 그 자체 브랜드에 대한 OEM도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럼 저희가 들어오는 거는요. 일단은 박스 단위로 직접 하면 무역 대행을 해서 하면 저희가 판매원을 다 바꿔드릴 수 있어요. 판매원에는 사장님 전화번호,
사장님 회사, 사장님 쇼핑몰 주소 다 찍어서 그리고 뭐 브랜드가 있다면 브랜드까지도 그냥 뭐 인쇄해가지고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다 있죠. 그런 것도 전부 저 배송이니 뭐니 해주실 수 있는. 그건 이제 영업대행이라는 저희 물류 그 영업대행이라는 서비스가 따로 다 있어요. 저희가 사장님들이 이것만 있으면 내가 장사를 잘할 수 있어요라고 하는 게 있으면 제가 자꾸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잠시만요. 나 지금 아직 강의 중. 네. 어떻게 그래도 오늘 좀 궁금하셨던 내용들은 뭐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들으셨던 내용이 자극이 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하고 안 하고는 두 번째 문제고 어떤 선택을 하시고 하시는데 굉장히 좀 좋은 도움이 되었으면 바라겠고요. 오늘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